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처럼 하락이 나왔거든요. 특히 오후장 되면서 시장이 급 반전해서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코스피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오후장 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조금 늘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우량주 그리고 그 외 종목들까지 모두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장중한테 83만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지만 오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78만 8천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세 종목과 달리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왔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중한 때 약 2,800억까지 순매수 금액이 늘어났었는데 12시 반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오늘 소폭의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직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오늘 하루만 20조 원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 점 참조해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2000포인트 이상까지 이끌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순매수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양매도세가 나오면서 66,600원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는 이어졌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약 6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LG화학, KB금융, 시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젠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 SK, 한국조선해양, DB하이텍, GS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대체적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쪽 셀트리온 3사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여러 종목들을 포함해서 일부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오늘 흐름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되었고 중간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고 대량 공급을 위한 생산 계획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셀트리온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3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선두적이고 가능성이 높았던 기업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고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오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행주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하나투어고요.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지금 3.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투어 현재 이 종목도 약 4% 상승 중이고 2만원 부근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셀트리온과 함께 여행주를 보여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하루 앞 그리고 일주일 뒤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개월, 6개월 뒤에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중순이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었고 이 시점으로 하여금 연말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먼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느 시점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중간 발표가 나오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들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그때와 바뀌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여행주라든지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의 실적과 무관하게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저점에서 매수해보는 관점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했을 때도 현 시점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다만 연말쯤이 되면 8월과 비교했을 땐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점은 누구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들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생산에 대한 시점들이 발표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하루 뒤, 일주일 뒤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적어도 3개월, 6개월 뒤를 내다보고 그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을까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 선점하는 투자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과거부터 꾸준히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 중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연말쯤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짧은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텀을 두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항상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점 참조하시면서 항상 투자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증시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까지 실시간 수급 현황이고 지금 12시 30분을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도 긍정적이었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이고 단지 코스피가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부 조정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3월 달에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시장에서 두려움과 탐욕을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지난 3월 18일 당시에는 이 지수의 점수가 5점이었죠. 즉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88점, 극한의 탐욕에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월 18일과 현재 완전히 시장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내년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언제든지 조정을 보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이고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3월과 달리 오늘 굉장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코스피의 지속적인 상승 이런 점을 토대로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늘 급한 마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한테도 기회는 온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은행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KB금융이에요. 지금 제가 보이는 시점에 47,750원을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선 KB금융과 달리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래도 10월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와 관련해서 연말 배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말의 흐름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연말 배당락 시점이 지나면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배당 이슈 말고도 은행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이 됨으로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권 인수 가속화에 대한 기사도 나왔는데 바이든 후보자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국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 금리도 상승할 수 있고 금융주들의 이자 수익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배당 못지않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금융주,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 금융주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어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 5.8%의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슈 외에도 바이든 당선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후에 장중 낙폭이 조금 심했었는데 지금 두려움과 탐욕지수 조금은 과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은 왔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면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항상 좋은 방법이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